다음은요, 나라밖 소식, 그리고 경제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와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국 얘기입니다. 공매도 세력을 KO시킨 개미 파워. 우리나라도 지금 공매도 얘기가 3월부터 재개하느냐 마느냐 이거 참 논란이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지금 공매도 그냥 하고 있는데 공매도 세력을 KO시킨 개미 투자자리랍니다. 미국 게임스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주가가 1월 올해 들어서 올해 얼마 안 됐는데요. 300% 가까이 폭등을 했답니다. 최근 5일 가격입니다. 여기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무슨 1년짜리 그래프가 아니에요. 12월 30일입니다. 작년. 그리고 여기 보면 1월 12일로 돼 있죠. 요 정도였어요. 뭐 $30 안 되잖아요. 그런데 1월 20일 기준으로 $147 넘어갔습니다. 엄청난 폭등세죠.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주가가 굉장히 어떤 일이 있어서 폭등을 했는데 헤지펀드는 공매도를 한 겁니다. 이거 내려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공매도를 해서 팔아치웠어요. 주식을. 없는데 팔아치운 거죠. 가격으로만. 그러다 개미가 역공에 나서서 앨런 머스크도 지원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 공매도를 했던 기업은 엄청난 손실을 입은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 개미는 공매도와의 전쟁에서 완승했는데 그럼 한국 개미는 우리도 공매도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요. 여기 보면 헤지펀드와 맞서서 승리를 거뒀는데 기관 압도하는 유동성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합니다. 박찬 교수님. 네. 그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어 보이네요, 확실히. 그러게요. 사실 국제적인 돈놀이를 하는 헤지펀드를 개미가 이겼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속은 시원합니다. 그동안에 개미들이 맨날 당하기만 하고 털렸는데 속은 시원한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개미들이 더 몰리면 지금 이제 실물 경제의 토대가 없이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개미떼가 또 한꺼번에 벼랑으로 떨어질 일이 없을까 이런 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업체 게임스톱이라고 하는 이 업체도 사실은 이렇게 앞으로 이익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지금 공매도가 들어간 거예요. 헤지펀드는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좀 물량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기긴 했지만 만약에 정말로 게임스톱의 앞으로 이익이 정말로 실현되지 않거나 위기가 온다면 그 주식을 진 사람들 누군가는 이걸 폭탄을 돌려야 될 텐데 그럼 그걸 아는 사람도 또 개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 속은 시원한 기사긴 한데 지금 우리 주식 상황 쳐다보는 것처럼 좀 돈 벌어서 돈 벌었다니까 좋기는 한데 누군가는 그 마지막에 폭탄을 돌려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요?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네요. 지금. 근데 미국에서 먼저 있었던 공매도와의 전쟁 개미 완승 이런 얘기가 오늘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대법원 지옥탕에 가라며 7살 빈교실에 방치 훈육 목적이어도 이건 학대다. 그러니까 빈교실을 지옥탕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 혼자. 그러면서 아이를 거기다 한 8분 정도 혼자 둔 거예요. 좀 아이는 무서웠겠죠 거기서. 초등교사에 300만 원 벌금 확정. 말 안 듣는다고 다른 교실에서 8분을 보내게 했다. 법원은 공포감을 불렀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정우택 전 부위원장, 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학대라 그러면 육체적인 것만 그동안 생각했잖아요. 때린다든지 아니면 체벌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벌을 서게 한다든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두운 공간에 깜깜한 공간에 거기에 이제 혼자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마침 이제 그 명칭 자체에서 주는 공포감도 있어요. 그 이름을 칭할 때 지옥탕이라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느낄 때 그냥 교실 뒤에 가서 앉아 있으라는 거하고 떨어진 공간에서 지옥탕이라 불리는 데 가서 혼자 있어라. 시간이 8분 정도로 하지만 7살이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죠. 어린애한테 사실은 혼자 있다라는 어떤 어두운 공간에 혼자 있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정서적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가 된다라는 대부분 판례고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 이런 거는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우리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약자에 대해서 뭔가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거든요. 그럼 타당한 판결이라 보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아마 이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 지옥탕이라는 거는 동화책
이름에서 따온 거라 그래요. 예, 이준석 전 최고위. 저는 저게 이제 지옥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섬뜩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 훈육의 방식에 대해 가지고 사실 과거에는 체벌 위주로 했었다가 이제 예. 체벌을 대체해서 훈육할 방식들이 뭐냐에 대한 이제 사회적 논의가 있는 것인데 아. 저게 지옥탕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해외에서는 되게 보편화된 훈육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게 혼자 뭐냐면 두는 거. 그러니까 외국 학교에서는 디텐션이라 보통 그러거든요. 디텐션을 사전에 찾아보는데 구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구류하니까 이게 엄격한 일에 처벌인 것 같지만은 예. 보통은 한 1, 20분 중에 짧은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 점심시간 때 그 식당에 못 가고 대신 도시락을 먹게 한다든지 친구들과 격리되어 가지고 아니면은 애들 집에 가고 나서 10분, 20분 정도 더 있다 가라 이렇게 하는 형태의 이제 예. 자유형 비슷하게 이제 훈육하는 방식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제 굉장히 심각해진 거죠. 지옥탕 저렇게 돼버리면 뭔가 죄를 지은 것 같고 가벼운 그러네요. 훈육에 해당하는 처벌이던데 예. 이렇게 되니까 저는 저건 앞으로 그 모호한 지점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훈육의 방식 중에 이게 교육학 책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 지옥탕이라는 명칭과 더불어 가지고 학대라는 게 최근에 논의가 되면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학대 행위가 아니다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출근길이 아닌 귀갓길을 걱정해야 하는 날입니다. 태풍급의 강풍을 동반한 눈과 비 예보가 됐기 때문입니다. 험악한 날씨가 올 것 같은데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